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요즘 정치권 이슈에 꼭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퍼포먼스로 정치계 신스틸러로 떠오르고 계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아, 요즘 뭐 반갑습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로 연일 등장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같아서 네. 네, 이번 주는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 아닌가. 쉬어가는 주로 한 주를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무릎 보호대 미끼로 네. 물고기를 낚으려다가 대어를 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거죠? 그 폐륜 대어가 낚였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장경태 의원의 이 무릎 보호대 의혹 네. 네티즌들이 제기한 것을 네. 장 의원이 또 막 고소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뭘 또 정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걸 고소까지 네. 하나 싶어서 네. 한번 시연을 했더니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저를 언급하면서 네. 예. 폐륜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 이게 웬 떡이냐.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그 폐륜 백과사전인 이재명 대표가 네. 이렇게 걸려버리면 아. 제가 반격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형수님 욕설부터 해서 그렇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이 정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조카 변호부터 네, 맞아요. 또 뭐 고 김문기 처장 발인 날 막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고 네. 막 너무 많아요. 열거하기가 네, 힘든데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또 받아쳤는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청년 최고가 언급해서 네. 청년 정치인인 장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랑 투닥거리는데 그렇죠. 난데없이 당대표가 끼어들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네. 하는 게 네. 격에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아. 그게 뭔가 민주당이 지금 초조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리더십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라도 본인 아. 말 잘 들어주고 편 들어주는 장경태 같은 사람 그렇죠. 또 자기 편 좀 무리하게 도와주려고 네. 지금 좀 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껴들 때 껴들어야 되는데 이 잘못 껴들면 애들 네. 싸움에 잘못 껴들다가 어른이 망신당하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장 최고위원님은 이제 대표급으로 격상이 되셨습니다. 뭐 그건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네. 그리고 과거에 행적이나 발언 중에서 네. 얼마나 폐륜적인 내용이 많았는지 네. 우리 국민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 예. 워낙 안 좋은 뉴스가 많으니까 이제 좀 면역이 생겨서 그렇죠.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뭐 이재명 대표라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그냥 여기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논쟁을 계기로 그게 다시금 또 국민들한테 아 맞다. 이재명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 그렇죠. 다시 또 알려드리는 기억을 되살리는 네. 계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논쟁 와중에 이제 원래 시작은 무릎 보호대 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쇼였느냐 아니냐. 근데 뭐 저희도 그래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사람이 잠깐 뭐 또 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앉아 쓰러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거를 또 무릎 보호대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걸 제기했다고 그걸 굳이 또 뭐 무릎 보호대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최고위원께서 그 시연해 보이셨는데. 네. 근데 그 무릎 보호대 좀 하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건 뭔가 있었던 것처럼 네, 보였는데. 뭐 사진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장경태 의원이 기절 쇼를 했다가 아니라 네, 왜 이상한 해명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 네. 무릎 보호대 참여는 이 양반달이 안 된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 맞습니다. 직접 기자분들한테 해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녁이었는데요. 네. 전날에 네.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약국을 가봤더니 너무 얇은 거밖에 없어서 네. 예, 또 얇은 거 차고 하면 아. 또 뭐라고 할까봐 그 제일 두꺼운 거. 쿠팡에서 제일 두꺼운 거를 이제 새벽 로켓 배송으로 시켜가지고 네, 네. 다음날 새벽에 날라오는 걸 집에서 차고 해보니까 네. 이게 엄청 두꺼운 건데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정리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 해명은 거짓이다. 그렇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이제 본인이 워낙 많은 가짜 뉴스로 네.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그러니까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좀 혼을 내줘야겠다. 본인의 인생에도 좀 교훈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시연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로로 실신을 한 것은 사실처럼 보이는데 뭐 이제 기절쇼다, 빈곤 포르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근데 억울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빈곤 포르노라는 막말은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맞습니다. 썼던 거고요. 네, 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준 만큼 네. 받는 건데 그렇죠. 아. 우리가 업보가 쌓인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오죽하면 네. 기절 포르노다, 네. 뭐 빈혈 포르노다 네. 이러겠어요. 근데 그 말은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근거도 없이 그렇죠. 뭐 캄보디아에 아. 조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거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니까 네. 네티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기보다는 네. 의심하고 너도 네. 한번 당해보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장 의원이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또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김건희 여사 뭐 스토커 하듯이 매일매일 중계 방송 하듯이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니까 그렇게 억울한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반문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가 아, 네. 일가를 했거든요. 우리는 13년 동안 음모론에 당해왔는데 그렇죠. 예. 장경태 의원이 그런 음모론 퍼뜨리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뭐 잘못된 발언 없다고 라디오에서 네. 부인하고 최현일 함장님이 그 현충원에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했는데 아니 거기 어떻게 갔냐? 바로 뒤에 있었는데 갔죠. 뭐 이런 음모론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못 가는데 갔다 뭐 이런 근데 식의. 이 천안함 용사와 장병들을 13년 음모론으로 고생한 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후배 파면서 네. 자기가 고작 그 무릎 보호대 의혹 그거 며칠 터졌다고 막 네. 난리 막 사진도 찍고 막 글쎄요. 기자회견도 하고 네. 저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가한 직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억울하고 아니면 그냥 아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네. 본인이 했던 건 생각 못하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이게 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고소부터 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한테 배운 거냐, 뭐 민주당 김앤장 대단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한테도 지금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죠? 네, 고소를 당했죠. 네. 제가 그 우리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님이랑 네. 저랑 고소를 그렇죠. 당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서 다 제기한 의혹을 저희가 이제 그렇죠. 다시 얘기한 방송에서 것뿐이에요. 이야기한 네.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는 게 약간 음.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서 입막음을 시도하는 그렇죠. 것 같았고 어. 제가 고소장을 봤어요. 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 그냥 낸 거군요. 그냥. 저한테 조언을 해준 변호사분이 네. 자기가 태어나서 본 고소장 중에 제일 성의 없이 쓴 고소장이에요. 보통은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네. 네. 어느 방송에서 네. 또는 어느 자리에서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네. 다 적시를 해놓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김남국 의원 고소장은 그게 없고 아, 그래요? 그냥 뭉뚱그려서 네. 몇 월 며칠에 어. 방송과 유튜브, 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그 바쁜 경찰관이 그날 제가 나간 방송이랑 다 유튜브랑 찾아봐야 다 찾아봐야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수사를 하라고 쓴 고소장이 아니라 그만 떠들어라. 뭐 그런 거기도 그런 하고 얘기죠. 네. 나 이제 고소했어라는 걸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네. 그러면 뭐 겁을 먹을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런 아. 어설픈 고소장이었고 예. 네. 저도 이제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렇죠. 네. 반응이 있나요? 또 도망가시니까 어. 그 회피하니까 이후에 만나보거나 통화해본 적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 연락이 없어요, 아예? 제 연락처 알고 계실 텐데 네. 아, 고소장 쓸 정도면 연락 한번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면 저랑 토론하면서 다 밝히면 되잖아요. 네. 그런 말 맞아요. 그래서 만약 그 토론에서 김남국 의원이 저를 뭐 소위 이기면 네. 네. 의혹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깔아드리는 건데도 고소할 정신이 있으면서 토론을 안 하겠다고 아.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좀 토론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일단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네. 언론이 궁금해하는 걸 제가 대신 물어만 봐도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김남국 의원이 윤리자문위 출석해서 네. 기자들한테 막 호통쳤잖아요. 네. 뭐 근거가 뭐가 있냐, 뭐가 미공개 정보냐. 네. 근데 기자분들은 질문하는 분들이고 네. 그 자리에서 의원과 토론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도 호통치고 윽박질러 보세요. 네. 근데 왜 이걸 안 하고 어허. 기어이 무고죄 맞고소까지 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공개 못할 뭔가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제도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연말에 코인을 막 사서 현금을 없애고 네. 재산 신고 끝나는 그러니까 연초에는 또 현금화하고 하고. 예. 이거는 정말 치밀하게 국민을 기망한 겁니다. 아하. 네, 시기까지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코인 많이 갖고 음. 있다는 걸 안 알리기 위한 네. 네. 이런 파렴치한 분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이유인 것 지금 같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장경태, 김남국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코인에 구설수에 뭐 이상한 행태들만 보이는데 이게 청년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 김앤장, 네. 김남국, 장경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더니 네. 너무 오만해지고 아하. 특권 의식에 물들어서 그렇죠. 김남국이 막 지금 고소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입막음하는 것도 네. 엄청난 특권 의식이고요. 네. 국회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눈 부릅뜨고 네. 뭐가 미공개 정보냐 네. 말해보라. 기자들에게 호통치는 거 국민을 네.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난 특권 의식이죠. 맞아요. 또 장경태가 네. 최현일 함장님이 어떻게 국회의원만 들어오는 현충일 앞쪽에 왔냐. 아니 이게 청년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설령 펜스가 쳐져 있어도 함장님 모시고 앞으로 가는 게 청년 국회의원이 그렇죠. 해야 될 일이지. 완전 꼰대도 이런 상꼰대가 없어요. 사실 현충일의 주인은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나라 위해서 네. 목숨 바치고 싸웠던 분들이 주인이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청년이라고 앞입니까? 공천 주고 국회의원 만들어 놨더니 어. 더 꼰대스럽게 저렇게 아, 특권 의식과 권위 의식에 그러니까요. 물들어 있는 걸 보면서 좀 반성해야겠다. 어.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 너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권력을 맛보고 팬덤 정치 맛을 너무 봐서 이분들이 이 정말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저희 지도부에 또 김가람 최고위원, 네. 또 김병민 최고위원, 저도 예. 이제 네. 청년의 나이에 속하는데 저희는 저 민주당 김앤장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뭐 최고위원이라고 네. 해서 저런 특권 의식 가지고 막 오만하게 굴면 안 되겠다. 그렇죠.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민주당 김앤장 이런 참 재밌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그 제가 평소에 네. 그 온라인 유머 사이트들 많이 보거든요. 어. 예, 뉴스도 많이 보지만 네, 네. 정치와 무관한 네. 그런 유머 게시글들 많이 보면 네. 기발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아 얻고 정말 있습니다. 댓글 보면 댓글 천재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와 이건 정말 악권이다, 천천살인이다 네. 이런 것들인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재밌죠. 자 지금 이제 뭐 이 김남국 그다음에 장경태 이 두 청년 정치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는 좀 노년 정치인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중년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 우리 이재명 대표 야 최근에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런데 네. 이게 참 웃긴 게 본인이 이미 그 불체포 특권 이용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방탄복 입고 방탄국회 지금도 계속 열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 네.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개가천선할 수 있죠. 아 있죠, 그 있죠. 믿을 만한 어떤 행동을 그렇죠. 보여줘야 행동으로 되는데 보여야죠. 네네. 아니 이미 국민들 대상으로 정치적 사기를 다 쳤잖아요. 네.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공약해놓고 안 지켰죠. 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때도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네.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안 지킨 게 아니라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도 저 동료 의원까지 덩달아 맞습니다. 자기 네. 거를 체포동의 부결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 거는 또 안 할 수가 없으니 또 그 사람들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 3명의 의원도 덩달아 방탄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라도 네. 국민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드려야 돼요. 아, 우리가 법정에서 사기꾼이 좀 경감을 받으려면 네. 사기친 금액에 대한 원상 복구, 그렇죠. 피해 회복을 얼마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3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라고 네. 이재명 아. 대표가 본인 이름으로 강하게 권유를 해야죠. 네. 아, 그리고 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네.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가 빠져 있거든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거 전 국회의원 다 서명하자, 네. 서약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발 빼요. 안 하죠. 이거 서약하면 국민이 다 박수치지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는데 네. 가장 최측근인 안민석 의원은 그 포기하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포기하면 야당이 길 포기한 거다. 이게 뭡니까? 연설 이틀 만에 그 가까운 분들은 다 아니라고요. 이건 뭐 짜고 치는 겁니까? 이건 아니고 엇박자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7, 8월에 임시회기 없을 때 체포 동의안 보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기가 없을 때는 표결을 안 하니까 네. 그때 보내면 뭐 심사를 받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사실 여름 휴가 고르는 것도 아니고 네. 구속영장 이거 청구하는 날짜를 네. 수사받는 사람이 고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네. 근데 만약 9월에 본회의 시작한 이후에 이게 오게 되면 안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로 미루어 보아서 네. 이재명은 포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차마 우리 대표님을 포기할 수 없다. 눈물겹게 우리는 대표님 뜻과 다르게 반대하겠다. 네. 라고 해서 부결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표결을 미루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나는 가고 싶은데 당이 안 따라줘. 나는 지킨 거야. 이러고 또 어거짓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려고 안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그러니까요. 대표가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밑밥을 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탄 포기를 밝힌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야유 보내고 이재명 대표는 좀 비웃는 듯한 표정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여야 할 거 없이요. 상대방이 주장할 때는 좀 존중하고 그러니까요. 듣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비꼬거나 뭐 새로운 내용을 첨부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짧게 항의하고 또 이제 자당 의원들은 박수치고 네. 그러면서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꼬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뭐 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이건 너무 천박한 정치 행태이고 어. 중요한 건 정청래 의원이 뒷자리에서 김기현 대표 연설 말꼬리 잡으면서 뭐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할 네. 때 그 옆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표가 네. 말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한다는 듯이 씩 미소를 지었죠. 정청래 예뻐 죽겠다는 듯이 아. 그러니까요. 웃고 있더라고요. 네. 고소하다는 거죠. 그게 더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정청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그냥 정청래 한 겁니다. 어. 근데 그걸 당 대표가 네. 네. 아이, 정 의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라고 한두 번 하거나 듣다가 아이, 이렇게 드립시다 해야 되는데 네. 뭐 팔짱 끼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흠뻑 흐뭇한 만족해요. 네. 그러니까 아 정청래가 저러는 거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과 이거 같이 나서잖아요. 그 이후에 막. 그리고 개딸들도 그런 정청래 잘했다고 막 후원금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청래나 서영교 같은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네. 안민석 같은 사람들이 왜 설칠 수 있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있고 원로, 아니, 그러니까 중진으로 네. 그 뒷자리 떡 앉아가지고 저렇게 페이방에, 저는 초선들이 가끔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근데 중진과 지도부는 저러면 안 돼요. 당 지도부라면 정말 의연하게 잘 자리 지키고 또 점잖은 모습을 보여줘. 특히나 그날 방청석에 초등생들이 국회 배우겠다고 와 있었어요. 그 초등생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정치 개판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 초등학생들한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희화화돼도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막 조롱도 하고 풍자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인 제가 무릎 보호대 차는 것과 뭐 우리 당 원로나 중진들이 차는 거 이거 의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분들은 아프니까 차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아니, 물론 그 장경태 의원도 일시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찼을 수도 있고 또 안 찼을 수도 있긴 하지만 참, 근데 그걸 갖고 논란이 될 정도로 저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어요. 중진과 원로는 그 역할에 맞게 지켜야 될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있죠. 젊은 사람들이 좀 재기발랄하게 싸우고. 네. 근데 민주당을 보면 그게 아니라 중진과 원로들 네. 이거 수석 최고위원이 먼저 저렇게 천박한 정치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안민석이란 분은 지금 그동안에도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그 최순실에 숨겨둔 돈이 뭐 몇 조가 있고 뭐 300조다 말이면. 아이고 그거 하고 뭐 독일까지가 그랬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뭐 불체포특권 뭐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다음번에 또 되면 네.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육선 최다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분이 우리나라 국회를 이끈다 생각하면 정청래 의원도 또 중진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런 분이 지금 국회를 한두 번 해왔습니까? 저렇게 좀 천박하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국회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다라는 네.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의원 정수 감축이 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의원 정수는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 네. 각각의 장단점이 사실은 다 있죠. 있죠.
근데 지금 21대 국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줄여야 줄여야 된다. 된다라는 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국민들이 왜 혈세를 당신 그 세비 주고 보좌관들 주고 당신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우리가 왜 돈 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면 의원 더 그렇죠. 뽑으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더 열심히 지원해 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이거 뭐 받기도 힘들고 네. 반대하자니 국민들한테 매맞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 네. 이 의원 정수 감축이 설득력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정청래, 안민석 이런 의원들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 감축도 그렇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다가오는 총선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뭐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고 뭐 조나땡이다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리당략을 생각하면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해주는 게 국민의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 새벽기도 뭐 하셨나요? 새벽기도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국 정치의 관점, 또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조 전 장관 같은 인물이 출마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출마할 자격이 됩니까? 아, 지금 징역형이 1심에서 나왔어요. 다만 그 구속을 안 했을 뿐이지 법정 구속을. 그리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 확정 판결 판결까지 나왔는데 됐고.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행위가 다 다 판결문에 나왔죠. 나와 있고 네. 자녀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뭐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위상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보여지는 일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제가 공격은 하고 막 비판은 하지만 솔직히 좀 슬퍼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특권 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의전, 네. 과도한 특권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연설에 많이 담았고 네. 그런 걸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당이 선택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조 전 장관은 특권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특권으로 자녀 입시까지 조작한 네.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과 완전히 역행해서 나온다 한들 뭐 어디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광주에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네.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기 아. 때문에 나온다 한들 국민의 채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분을 양산에서 독대하면서 술자리까지 가지고 이건 뭔가 당신 나가는 거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의미처럼 보여요. 그래서 양산 출마설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측과 네. 기싸움 하자는 건지 네. 아니면 이번 공천에서 친명 공천 안 된다. 이게 뭐 그래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네. 친문들 살려놔라. 아, 라는 네. 무언의 어떤 시위제 압박은 아닌 것이지. 그렇죠. 내 식구 살려라. 이렇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음. 근데 사실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불보듯 뻔하죠.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들, 네. 비명들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고 있잖아요. 들이대고 가면서 수박까지 갖고 가요. 수박 깨고 막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것도 참 저는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네. 신인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있죠. 원외나 비례대표가 도전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도전을 해야지 수박이니까 깨겠다? 수박 깨기 정치가 말이 됩니까, 이게? 특정 개파니까 몰아내겠다? 이게 도전장을 던지는 출사표라면 그 지역에 개딸 아닌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 이재명식 정치, 이분 뭐 제 개인적인 비리 의혹도 지금 수도 없이 많고, 네. 그리고 하는 행태도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이런데 이분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 개딸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21세기 이 세계 경제 8위 국가에 맞는 정치인지 저 참 안타까워요.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특권 폐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지역적인 분야로 내려오면 개딸을 막아라. 이게 하나의 특명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개딸 지지받아서 개딸 아바타 노릇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고 네.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자기들끼리 네. 개딸 편,
개딸 아닌 편끼리 나눠서 엄청난 공천 파동을 일으킬 거라서 네. 개딸을 막아라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요즘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입니다. 지금 수능 출제 방향이 교과서 중심이어야 되고 킬러 문항 없애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세운 이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반대를 못해요.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사교육 너무나 지금 팽창적으로 네.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사교육 부담 낮춰야 되고 네, 이게 그렇죠. 저출산 문제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직결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정한 수능, 그러니까 서민 가정의 학생 네. 또는 강남에 못 오는 지방 가정의 학생도 교과서나 EBS로 공부했을 때 시험 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데 반대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민주당이 반대 못합니다. 그 자기들이 공약까지 했잖아요. 킬러 문항 없애자고.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었죠.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뭐 교육 참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나쁜 네. 정치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난 3월에도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혔었고 네.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네. 공교육 강화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과 똑같은데 그렇죠. 네. 본질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공포심을 조장하고 뭔가 잘못될 거다. 네. 수능이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선동으로 오히려 혼란이 혼란을 낳는 더 큰 혼란을 초래시키는 카오스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말 정상적인 국민을 생각하고 수험생들을 생각하는 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뭐 학생들도 학부모이긴 한데 예. 이 학원비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뭐 대단한 거 보내지도 않는데도 네. 학원비가 워낙 비싸요. 근데 강남의 학원은요, 이 킬러 문항 가르치는 학원들은 한 달에 막 400, 500까지도 올라간대요. 네, 이게 이거 부모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일타 강사. 저희가 그 일타 강사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돈 번 걸 뭐라 하겠습니까? 네. 다만 그 사람들이 1년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그럼 옳은 것이냐? 이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또 호도하면서 뭐 일타 강사 악마화한다, 뭐라 한다 이런 이준석식 비판은 진짜 너무 수준 낮은 평론이라서 아,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이 또 이상한 반응을 내놨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타 강사들의 강의 소개 홍보를 보면 다 킬러 문항 홍보하고 있어요. 킬러 문항 잘 가르친다. 네. 이게 일타 강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이제 선동 그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킬러 문항을 잘 풀어서 네. 그 학생이 정말 학력이 정말 좋아요. 창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미래 좋은 인재가 되는 거냐. 네. 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그 문항들을 보면요. 이건 대학 교수도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에 적화시켜서. 근데 이게 장기적인 교육 대계에 맞는 교육 방식이냐?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근본을 잘 가르쳐 줘야지. 그 문제풀이만 잘 가르쳐 그거 갖고 대학 가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고 공교육 위상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하나만 하고 그 공교육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학원에서 다 배운대요. 이렇게 되면 교사도 힘이 쭉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게 뭐 사교육 시장 규모가 연 한 26조 된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2조씩 급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교조가 저는 그렇죠. 아주 조직적으로 이 학습권이라고 할까요? 네.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걸 막 포기하고 네. 뭐 전인교육이랍시고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 네. 우수한 교육인 것처럼 인권 교육인 것처럼 호도한 결과 네. 공부하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거 배우고 믿고 있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니까 사교육으로 빠져나가게 빠져나간 되면서 거죠. 악순환이 생겼다고 악순환이에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공교육의 어떤 기능도 복구시키고 예. 맞아요. 강화시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뭐 사교육 연구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모의고사 내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되는 이게?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왜 저러냐 갖고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같은 운동권에 그 카르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학원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수가 옛날 운동권에서 운동했던 분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도 학원과 관련된 분이 꽤 많아요. 뭐 아까 정청래 말한 의원도 그렇죠. 대표적이죠. 그렇고, 네. 학원으로 성장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사교육, 학원들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도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수험생을 생각한다면 사교육 이대로 놔둘 거냐 그러니까요. 이 원칙적인 질문에 좀 대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사교육, 학원이 보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공교육은 없어지고 이거밖에 사교육밖에 없는 이런 우리나라 구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 애들이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말 듣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하고 학원 문제 풀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문제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관심이 없습니다. 어,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뭐 공천을 받거나 말거나 그건 그때 가서 정당한 시스템으로 결정이 되겠죠. 아. 그걸 가지고 지도부의 일원인 제가 지금부터 관심을 쏟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일타 강사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백억을 버는 구조가 문제다. 그렇죠. 그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마치 뭐 우리가 강사들 때려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또 물타기 하는 거 네. 민주당도 이렇게는 비판을 안 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봉투나 코인에 대해서 뭐 제대로 민주당 비판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코인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죠. 코인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뭐 김남국 대변인이다 이런 별명도 네티즌들이 붙이던데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준석이 이준석 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식의 어떤 행태, 왜곡된 행위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과 당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전당대회에 이어서 또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누구나 뭐 정치인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분은 유독 윤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비판을 하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건지도 대표였는지도 아리까리하고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랑 또 토론까지 방송 토론까지 하고 보면서 그때 마지막엔 또 똑같이 윤 대통령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다. 이분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대의 명분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진단인데요. 네. 네. 나를 화나게 했어. 나도 똑같이 상대를 화나게 해줘야 돼.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이 정치적으로 네. 상대방이 내가 뭘 할지 모르게 한다거나 네. 상대방을 요즘 말로 뭐 빡치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죠. 우리가 다 감정이 있고 네. 개인의 감정이 정치에 좀 묻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바꾸느냐. 그렇죠. 이런 대의 명분에 관한 네. 것이고 이 명분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워야 돼요. 네. 싸워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로 여야가 싸우고 여당 내에서 이런 분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 네. 아니, 자기 감정 분풀이하자고 국민들이 발언권을 그렇죠. 주거나 이 공적인 권한을 양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이 있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면 모든 정치력과 화력을 후쿠시마에 쏟아놓고 있다. 거의 후쿠시마 원폭하듯이 하고 있는데 뭐 후쿠시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네. 그렇지만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불안감을 얘기하지 네. 되지도 않은 뭐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광우병식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같은 그런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이걸로 전 국민 뭐 서명 운동을 하니 전국 순회 집회를 한다니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게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아마 원자력 학회에서 그럼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 원자력 전문가들을 또 돌팔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이거 누가 돌팔입니까 도대체? 그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6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노래 부르는 거 막 내 몸이 박주민 의원 막 아. 이런 분들이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져. 튀겨진다 하면서 노란색 가발, 그래 맞아요. 분홍색 가발 이상한 춤 추고 치고 춤추면서 막 사드 괴담송 부르는 네. 걸 봤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 어제 확정됐잖아요. 530분의 1, 0.02%.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는 민주당 패널들도 그걸 부끄러워서 못 보더라고요. 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선동하는 거요. 물론 우리가 깐깐하게 검증하라고 국제사회와 그럼 일본에 요구해야 되고 해야 되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에 조사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선동하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드 괴담송 막 뭐 맞아요. 튀겨진다 가발 쓰고 했던 거 이제 민망해서 못 보는 것처럼 광우병 때 네. 구멍 뇌송송, 내송송 뭐 구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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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정말 참 이거 그때 막 그 여중생들 그 막
선동해가지고 여중생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나는 더 살고 싶다고. 그 참 씁쓸하면서도 부끄러운 경험을 네. 또 반복하게 될 거냐.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몇 번째.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경희대 정범준 교수님과도 방송을 해봤는데 예. 그 KBS 라디오 나가서 주진우 납검수 주진우를 아주 박살을 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자신 있으면 아 그래요. 민주당에서 선정한 전문가들과 그래요. 그 한국 원자력학회 정범준 교수 또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 이런 분들과 공개 토론 그래요. 자리 만들어서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다 이제 소금 사재기까지 한다는데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삼중수소는요 물이에요 물. 예. 물의 형태인데 방사능을 띈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천일염이란 게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천일염 내에는 물이 다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다 증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천일염 만드는 염전도 대부분 다 서해에 서해예요, 서해. 오히려 중국 원전이 문제면 중국 원전이 더 문제예요,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네. 타격을 받을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동이 자꾸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소금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금이 지금 마트 가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저질스럽게 그리고 좀 이 과학과 팩트 없이 가짜 뉴스에 자꾸 의존해서 선동하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인데요. 글러브를 끼시고 아, 네. 네, 펀치를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시면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펀치를 날리겠습니다. 이재명 무책임한 음모론은 이제 찢어버리세요. 네. 네, 정치펀치 오늘은 장혜찬 최고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